이제 16년도부터 해가지고 분양 일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기본급 없음 하는 만큼이라고 뭐 1000 플러스 알파 2019년도 8월에 늦깎이로 시작을 했는데 가을이었어요. 그때가 2019년도고요. 좀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그간의 그 고생했던 것들, 사람들 전부 다 생각이 나면서 울 뻔했어요. 예, 뭉클했다는 표현이 울 뻔했는데 제가 그래도 김수진 본부장처럼 울 순 없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를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저는 19년도 저는 2019년도 20년 3월 1년도에 2022년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15년도 4월이었습니다. 실용음악과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학비가, 그래서 제 용돈벌이는 할 겸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꿨죠. 이제 나가서 전단지도 좀 돌리고 고객님들 이렇게 모셔오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죠. 아파트였다 보니까 건당 150, 200 가르쳐 달라. 왜냐면 비전이 있을 것 같았었어요. 2017년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10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골프장에서 캐디를 3년 했어요. 4시에 일어나서 일 끝나면 12시, 2시간, 3시간 자고 또 나가고 독한 마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릎에 물이 차더라고요. 몸이 망가져 가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겠다. 1년차, 2년차, 3년차 연봉이 똑같아요. 10년차 가도 똑같겠구나. 돈을 벌려면 영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아봤는데 보험 영업이 많더라고요.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을 시키거나 뭔가 의뢰 자세로 부탁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영업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영업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찍혀가지고 면접을 보고 제 경력에 나이에 뭐 이만한 일은 없을 거다 좀 깔보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도끼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연기 전공이었습니다. 예대를 다니다 보면은 한 학기에 진짜 1000 이상이 들거든요. 방학 알바가 한창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저를 받아주는 데가 분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 면접관이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한 평을 제곱미터로 표현을 했을 때 몇인 줄 아세요? 전교 1등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게 자존심에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해본다. 제가 뭔가를 했을 때에 대해서 결과가 나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한 평은 3.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분양을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남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정장을 너무 멋있게 입고 있으셔가지고 이 일을 뭐지? 저는 사실 이 분양 영업보다는 그 매출을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해서 저는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동기들 중에서 내가 1등으로 계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내가 1등 해야겠다. 정말 안 어울리는데 클래식 피아노 전공했었고,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세상에 진짜 나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욕을 처음 먹어보니까 저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전 지금은 뭐 개의치 않죠. 저는 19년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이제 아기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기술 학교에 가가지고 기술직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CNC라고 해가지고 3D 프린터의 2D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한 3년 반 정도 했고, 카드 심사부에서 2년 반 정도, 기본급 플러스 인센이긴 한데 1등을 해도 240? 50? 네, 거의 노동 착취죠.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원하는 부자가 못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뛰쳐나왔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좀 크긴 했거든요. 또 우연한 기회로 분양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19년도 12월에 처음 이제 한신에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워낙에 지인 영업을 좀 많이 강요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치여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지인 관계에서 좀 한멸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가입시켰냐.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가장 좀 저렴하게 이제 하려고 신경 많이 썼던 건데 내가 여지껏 이렇게 했던 게 좀 뭔가 잘못됐던 건가? 한 달에 나가는 그 보험료 12,000원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죠. 그냥 딱 그거였어요. 남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거. 19년도 거의 이제 12월 말에 거의 제가 휴가 나왔어가지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음악으로 다시 돌아갈지 이거를 다시 들어올지 고민이 많은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그때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안 하고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 20년 3월 3일에 첫 입사 날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간절하고 너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급 가장 많이 주는 거를 이제 들어가 보다가 저는 이두 그때 본부장님이셨거든요. 스토리를 읽게 됐어요. 뭔가 끌렸던 것 같아요. 확신과 자신감이 너무 이 글에서 묻어나다 보니까 바로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 처음 분양을 시작했고 이 한신이에요. 공간 디자이너 업무를 하고 아이들 이제 미술 수업을 했었어요. 아기를 이제 제가 혼자 지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2년 동안은 그냥 아이만 봤어요. 얘를 이제 떨어뜨려 놓고 온 게 너무 그냥 슬프기만 했어요, 그때는. 저한테는 어찌 보면 도전이었어요.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애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한 달 동안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맨날 혼자 소리 지르고 울고 한 달 내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면 기본급을 주겠다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숨어서 맨날 일을 했어요. 진짜 막 아예 결과도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달 내내 열심히 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본급 주셔라.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생활비가 너무 급했거든요. 이제 대표님께 소환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차가우신 거예요. 선미대를 열심히 한 거 맞아요?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는 그 순간에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다시 와라.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들 하는 것보다 더. 갑자기 저한테 선미대리 나한테 RP 해봐. 그거를 대표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날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뒤로부터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좀 저를 끄집어 내주신 것 같아요. 틀린 말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조건 내 인생 바꿔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21년도에 이제 분양으로 타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서 넘어온 케이스예요. 핸드폰 영업만 7년 정도 하다가 돈도 정말 많이 벌었었고 근데 그 자만감에 매장을 차렸다가 코로나까지 여파가 오면서 망한 케이스예요. 제가 한신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함서희 부장님이거든요. 누가 한 달에 2억인가 벌었대요. 저 사람 되게 대단하구나. 되게 매출 잘 치고 있던 분이었는데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다. 뭐 고객 부르는 거나 일하는 거나 보고 좀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입이었으니까 저한테 장난친다고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저렇게 버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분양 생활을 하다가 휴무였는데 그때 이제 킥보드를 타다가 제가 광대뼈가 부서져가지고 기억을 잃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1년 정도 쉰 다음에 알바몬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면접을 받고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았죠. 돈을 진짜 실제로 벌었었던 거를 제가 봤었던 사람이 더 올라간 거를 봤으니까 이거 되겠다. 그래도 영업은 진짜 자신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3주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상담 지원 없이 제가 이제 계약을 썼고 주임이 어떻게 상담 지원 없이 계약을 쓰지? 약간 그렇게 조금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거는 2022년 6월 13일 제 생일입니다. 우선 그때는 제가 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영업적인 이런 회사였는데 소득적인 부분이 좀 안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백수나 좀 다름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분양업에 좀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고, 또 친구들은 뭔가 이루는 것 같고, 저는 뭔가 이룬 건 없고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밖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해야만 하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신그룹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잘 계약이 나왔었다가 진짜 나랑은 진짜 영업이 맞지가 않는 게 맞나? 아르바이트도 좀 막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지 말고 정말 조금 더 하자. 근데 1월 달에 이제 출근하니까 한신그룹 이제 1억 상당의 프로모션이 걸려 있었죠. 이게 뭐지? 그냥 계약 하나가 좀 고팠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에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세 팀이 다 내 방이 됐었던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냥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지켜보던 그런 짬이 있잖아요. 그 하루에 이제 계약이 2개가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내리 3번째, 4번째 손님 오실 때마다 나왔었어요. 살다 좀 1위를 해보고 뭐 이렇게 상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얼떨떨했어요. 4개월 기다렸었는데 막상 진짜 신차를 딱 보니까 그때는 진짜 좀 좋았어요. 받는구나. 정말 주네? 약간 이런 거. 첫 출근에 대한 기억이요? 닭장이요. 닭장 같았어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죠.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는데 부동산 지도를 펼쳐주고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체면 차리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배웠죠. 좀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기 무서워하고 좀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살아가려면은 뭐 성격 정도는 숨겨야죠. 일은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영업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만한 교육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 관련된 교육 자료가 나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딸딸딸 외워야지 업무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그거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냥 제가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에 그냥 들어갔는데 고객이 오더라고요. 3일이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75만 원이었어요. 나 정말 4개월 만에 계약이 나왔는데 75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는 4개월 만에 첫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값진 계약은 맞아요. 근데 그때 이거에 10개를 쓰면 750만 원이네. 750만 원은 적어? 제가 그건 적지 않다. 10개를 써야겠다. 또 그렇게 또 단순하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10개를 넘게 썼어요. 딱 처음 이제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노랫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틀어져 있었어요. 시스템이 없고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막 직원들이 게임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잡아주고 막 그런 게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팀장을 다니까 밑에 애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굶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 제가 거기를 나왔었던 거는 이제 그냥 뭐 소새끼 말새끼 욕하고 막, 또 다른 회사를 또 찾았죠. 한신의 시초는 송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더 앞서서 했기 때문에 송도가 원조예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거기를 같이 갔었으면은 아마 제가 뽑은 직원들이 아니었을까. 시초가 저희니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대표님, 박주영 본부장, 김도명 팀장, 김혜빈 팀장입니다. 이렇게가 시초입니다. 일단은 당시에 박 과장이었어요. 박 과장. 일단 직급은 과장이었고 모르는 게 없는? 이제 16년도부터 해가지고 분양 일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팀장을 준비하는 과장이다. 조금 뭔가 다른가? 무뚝뚝하고 제가 금방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마디씩 좀 옆에서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고쳐가지고 또 영업을 해보고. 항상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있었던 분, 저분은 현장 오픈했을 때 진짜 수천만 원을 벌었대. 그래서 지금 노는 거래. 학수고대 하던 팀장을 달았는데 현실 타격이라고 하죠.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은 주말에 자기 시간을 갖고 조금 내려놨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때가 딱. 김소명 팀장은 당시에 같은 본부였고 영업은 잘 못할 것 같은? 그냥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 항상 노트북을 끼고 어디든 걸어 다니는 사람? 대표님은 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었죠. 사람을 조금 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었던 거예요. 사수가 되게 막 과할 정도로 너무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다 견디면서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묵묵히 뭔가 일만 하시는 분? 자기 고객을 자기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쓰는 거예요. 좀 일찍 나와서 같이 뭐 롤플레잉도 하고 상담 연습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김혜빈 팀장은 당시에 다른 본부, 저랑 같이 시작했던 동기가 있어요. 당시에 김혜빈 대리를 좋아한 거죠. 두호 대리님이 있는 자리가 저 사람이 잘 보여요. 바꿔주세요. 바꿔줬죠. 영업에는 진짜 거의 재능 있는? 좀 그래요. 막 남들은 내가 이렇게 첫 계약을 쓰기까지 뭔가 히스토리가 막 이만큼 있고 근데 저 그런 거 없거든요. 너무 그냥 빨리 계약이 나왔고 사실상 재밌게 했어요. 저는 일을. 매 시간마다 손님이 오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그 본부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나서 김혜빈 자리에 가서 대본집을 찍었어요, 몰래. 밤늦게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약간 꾸러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스크립트를 제가 사용하고 계약을 좀 썼습니다. 잘하는 직원이 나중에 잘하는 팀장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을 쌓고 팀장이 되어야 자기 밑에 직원들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으면 팀장을 하면 안 돼요. 이도 대리는요. 가장 늦게 퇴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말도 몇 마디 나누는 사이가 되니까 나중에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롤플레잉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몇 시예요?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늦은 시간에도 전화드린 이유는 하면서 계속 뭔가를 연습하고 눈 감는 순간까지도 분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분 진짜 멋있었어요. (18년도에) 제가 팀장을 처음 달고 제 직원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19년도 들어가지고 신혼부부 무슨 주택들? 그런 것들을 알아보러 시간을 내가지고 갔는데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업무 시간까지. 너네 팀장이 잘못했다. 직원들이 좀 모여있는 공간에서 저희 직원들을 좀 다 불러놓고 무릎을 꿇어라. 와이프가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군포에 내려간 거예요. 임원급 되는 분이 좀 좋게 봐주셔서 군포에 있는 현장 한번 해볼래? 직원들이랑 이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진짜 혼자니까 이제 회사도 없고 제 직원들도 딸려 있는데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삭에 임박해가지고 신혼집을 급하게 구해서 그때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탄하지는 않았죠. 네. 군포라는 지역을 제가 난생 처음 가보니까 그리고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개발이 끝난 1기 신도시니까 뭐 영업의 끝이라고 불리는 뭐 현수막 필드 영업부터 전단지부터 거점 영업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쵸, 진짜 신랄 같은 희망이었죠.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봐주지 않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련이 사람을 만든다. 잘 되다가도 안 되다가도 이런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 됐던 시기들을 몇 번이고 거쳐봐야만이 사람이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는 서세일 당시의 대리. 머리가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도 아니어서 복장도 아니었고 일하고 싶으면은 머리부터 자르고 와라. 절반만 자르고 온 거예요. 다시 자르고 와라. 그때는 제가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겼던 것 같아요. 자기는 당장이라도 계약을 써야 된다. 어제 계약 나온 직원이 외부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계약을 썼다. 불같이 나간 거죠. 한 달 동안 그러고도 계약을 못 썼어요. 어떡하냐. 그럼 TM 영업을 해봐라. 첫 고객의 첫 계약이 나왔습니다. 남이랑 똑같은 스크립트로는 절대 돈 못 번다. 서세일 이사님 옆 팀의 과장님이셨는데 그냥 상담에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꺾어내시는. 네, 그때도 뭐 독보적이셨죠. 처음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본부원인데도. 분양팀을 하게 되니까 분양팀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해봤을 때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들 거를 녹취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걸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손님이 왔어요. 계약을 썼죠. 그 이후에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영업 내공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체면 차리지 않고 다 물어봐요.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저의 3번째 계약을 써주셨거든요. 제 상담을 들어가 주셨는데 그 당시 제일 비싼 물건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최고다. 에이, 브리핑 신이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하시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정신력 진짜 강하다. 영업은 사실 정신력 게임이거든요. 그 정신력이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는 이제 애가 있었으니까 애기 엄마가 영업을 한다고? 영업을 하려면 좀 강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고.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견을 지금은 깨고 있는 과정입니다. 면접 때 얘기를 했죠. 떼어놓고 나와야 돈을 번다. 어린애 띄워놓고 왔는데 알아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한참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랑 추운 날에 전단지 돌리고 조금 제 마음이 좀 달랐죠. 서세일 대리는 강한 사람이었고 김수진 대리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 동안 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을 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와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김수진 본부장님이 제 2번째 계약을 써주셨는데 2번째 계약을 2개를 써주셨어요, 심지어. 와, 이분도 상담 너무 잘하신다. 제일 일을 힘들게 시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싫어해야 되는데. 면접을 보는 원형 테이블 위에 반짝 롤렉스 막 반짝. 대표님은 항상 왜 이렇게 뺀질거리냐? 근데 정말 뺀질거렸어요. 쩌렁쩌렁했죠 좀. 아, 내 목소리가 좀 컸구나. 부스 현장 팔아? 나 테라타워 팔아? 망하고 맥주 팔아?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좀 쓸었죠. 계속 그냥 딱 한마디가 그냥 저를 움직였어요. 여기 뭐지?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30명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해야 된다. 가치관과 결이 맞다. 그 사람들의 열등함 속에 나왔던 소문인 것 같아요.